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가족이라는 작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연이는 이호선, 펴낸 곳은 유노라이프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가족관계와 치매 등 노인 정신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한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118쪽, 119쪽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합의가 필요하다. 부부 사이에 시가와 처가의 문제가 생기면 도저히 양보를 못하기도 한다. 어지간히 금실 좋은 부부라도 자기 부모와 배우자 부모 문제로 얼굴 붉히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다. 결혼 전에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결혼 후에는 달라진다. 직접 아이를 낳아 기르며 부모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된 자식들은 연로한 부모를 보며 한없이 애틋한 마음을 갖는다. 부모 또한 자신의 품을 벗어나 가정을 이룬 장성한 자식을 보며 품 안에 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이러한 마음을 배우자가 잘 헤아려 상대방 부모에게 잘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게 대한다면 섭섭하기 이를 데 없고 심할 경우 배신감과 모멸감까지 느끼게 된다. 어떻게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문제는 부부가 서로 정확하게 규칙을 명문화해서 정하는 편이 현명하다. 예를 들면 이렇다. 첫째, 양가 부모님께는 설날, 추석, 생신, 제사 등 연, 6회는 필수적으로 함께 방문한다. 둘째, 방문 순서는 아내, 남편 순으로 매번 번갈아서 한다. 셋째, 이 밖에 방문할 일이 생기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연 5회까지 함께 방문한다. 넷째, 양가 부모님이 사고나 병환으로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는 위 경우에서 예외로 한다. 다섯째,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 20만 원씩을 각각 10만 원씩 송금한다. 여섯째, 위 송금 시 남편 부모님께는 아내 이름, 아내 부모님께는 남편 이름으로 한다. 일곱째, 긴급한 일로 양가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때는 상대방 동의를 얻는다. 합의는 매우 구체적일수록 좋다. 알아서 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자기도 이만큼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은 내 생각과 다르다. 엄연히 타인이고 당연히 내 마음 같지 않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편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남편이 독선적으로 시가마 챙겨서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책의 142쪽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하면서도
돈 버는 일도 어렵지만 집에서 종일 가사와 육아에 시달리는 일도 대단히 고단하다.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다. 맞벌이 부부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여자는 엄마이기 전에 아내다. 아내는 슈퍼우먼이 아니다. 상황이 쉽지 않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아내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는 남편이라면 아내의 마음에 켜켜이 슬픔과 고통이 쌓였을 것이다. 더구나 명절에 아내는 친정과 시집을 오가면서 일하랴 눈치 보랴 정신없는데 남편은 술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하투나 친다면 아내의 머릿속에는 황혼이혼의 시계바늘이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기세가 등등할 수 있으나 은퇴가 가까워 기세가 꺾이면 비로소 전세가 역전된다. 황혼이혼의 종착점이다. 제 남편도 그랬고 다른 집 남편은 어떤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의 147쪽입니다. 황혼이혼을 말하려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젊었을 때부터 구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 같은 활동을 미리 시작해도 좋고 잘 맞지 않았던 정서와 취향을 맞추기 위해 사전에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보아도 좋다. 결혼 생활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끝없는 노력이 필요한 마라톤이다. 인내와 끈기 없이는 완주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고수하면서 은퇴 이후를 맞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더는 못 참겠으니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책의 203, 204, 205쪽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깨울 자식도, 서둘러 밥을 챙겨 먹일 자식도, 도시락을 싸서 들려줄 자식도, 잔소리를 할 자식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온 걸까?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다. 자녀를 날려보내는 일. 빈둥지 증후군 증상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부모로서 아이를 낳아 최선을 다해 양육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자녀는 자녀고 부부는 부부다. 예전에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외국인 부부가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장면을 봤다. 낯선 곳에서 하룻밤 머무는 여행이었지만 부부는 어린 아이들을 자신의 영역과 정확히 분리해서 행동했다. 아이들을 달래면서 같이 자지 않고 따로 자게 했다. 더 흥미로운 사건은 식사 시간에 벌어졌다. 서로 다른 메뉴를 시켰기에
앞에 놓인 음식이 각각 달랐다. 딸이 식사 도중 엄마 아빠의 접시를 힐끗 쳐다보고 엄마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엄마, 나 엄마 거 좀 먹어도 돼요? 안 돼. 너는 내 음식이 있잖아. 내 걸 먹어야지. 이건 엄마 거야. 딸아이는 엄마 말을 듣고 조용히 자기 음식만 먹었다. 그렇다고 이 외국인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없을까? 아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한 둥지에서 정을 나누며 사는 가족이지만 각자의 삶이 있고 부부의 영역과 자녀의 영역이 따로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자녀가 어른이 되어 독립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로 인한 상실감이나 고독감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자녀가 장성해서 독립한 뒤에 부부가 어떤 인생을 보낼지, 무엇을 하면서 살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목표로 살아갈지에 대해 틈틈이 고민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지향점을 찾는 관계가 건강하다. 그 다음에는 자식의 성취와 성공에만 전념하지 말고 자신과 배우자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봉사활동, 운동이나 레저가 있으면 좋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내 마음속에서 놓아줘야 한다. 자식들이 날아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날려보냈다고 생각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날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자식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키우고 공부시켰으면 제 힘으로 살아가게 둬야 한다. 부모가 자녀 결혼 비용까지 다 대주고 집까지 사주는 것도 모자라 손주들 돌보는 일을 떠맡고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이나 노후 자금까지 자녀 사업으로 틀어넣는 일은 삼가야 한다. 부부 문제 전문가로 책도 여러 권 쓰고 강의도 많이 다니는 유명 강사 한 분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아들 결혼식을 치르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보, 이제부터 우리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아예 지워버립시다. 자식에게 향했던 시선을 배우자로 옮겨야 함을 시사하는 말이다. 둥지를 떠난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부모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떠나온 둥지로 다시 날아갈 수는 없다. 한번 떠나온 둥지는 내 둥지가 아니다. 그러나 자식을 독립시키고 나서 쓸쓸하고 적적해 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의 둥지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가족이며 사랑하는 부모 자식 사이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손주가 있다면 손주 얼굴을 더 자주 보여준다. 나이든 부모의 눈동자 속에서 지나온 삶의 고된 흔적을 느끼고 마음을 쓰는 자식이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책의 245, 246쪽 어쩌면 사랑보다 깊은 우정.
30년 넘게 개인과 부부를 상담해온 작가 조티시 노박은 자신이 쓴 책 유쾌한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30가지에서 이렇게 조언한다. 우정을 부부관계의 기초로 삼아라. 내가 만나본 현명한 상담자들과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우정에 기반을 둔 결혼 생활이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다고 한다. 우리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 친구를 선택한다. 진정한 친구라면 의견이 항상 일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지 않겠는가? 친구라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말없이 지지를 보낸다. 배우자를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라. 서로에게 이끌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그 느낌들을 늘 생생하게 간직하라.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을 그려보라. 그리고 50회 결혼 기념일에 똑같은 모습일 거라고 상상해보라. 우정을 우선순위에 맨 윗자리에 둔다면 당신의 결혼 생활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끄떡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부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핵심적인 가치관이 같아야만 덜 다투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